그로쌤 소식 들으셨어요? 에? 어떤 소식이요? 아니 입학여강 바뀐 데가 하나 있다던데요? 어디요? 유니버시티 미시건 지금 에세이 프롬프트 1번이 바뀌었대요. 미시건 1번이 바뀌었대요? 네. 지금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럼 빨리 오세요. 네네네. 아 이게 무슨 일이람? 자 오늘 바뀌지가 않는데 이거 참. 자 그러면 우리가 변동사항 보기에 앞서서 한번 이 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대학교 지원을 할 때 에세이를 보통 지원 전형에 따라 나누죠. 그래서 신입 그리고 편입이 있는데 신입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막 올라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이제 편입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또는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미국 대학교를 다니다가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공부는 이 학교에서 좀 더 잘 다룬다 하는 경우에 이렇게 편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쵸. 자 그러면 신입과 편입 어떻게 보면 그냥 대학 입학인데 어떤 점이 조금 다를까요? 에세이적으로는? 편입이라는 거는 대학 교육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교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들었던 뭐 수업이라던가 그런 학구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보통 에세이에서 다뤄집니다. 확실히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신입과 편입에서 분명하게 나뉘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죠? 이 사람 이제 이 학생의 성격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가 원하는 인지사항이 될 수도 있고 이번에 저희가 얘기 드릴 변동사항은 바로 그 부분 신입과 맞아요. 편입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에세이 프롬프트 1번이 바뀌었죠 저희. 네,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새로. 자 그럼 저희 한번 내용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에세이 프롬프트 1번 네. 하나가 있었죠. 신입이든 편입이든 상관없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는 성격이 어떤지 보는 그런 질문인데요. 맞아요.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예전 질문은 어땠었죠? 예전 질문은 조금 더 커뮤니티에 집중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Everyone belongs to many different communities and or groups defined by shared geography, religion, ethnicity, income, cuisine, interest, race, ideology, or intellectual heritage. Choose one of the communities to which you belong and describe the community and your place within it. 되게 커뮤니티란 단어가 그냥만 봐도 3번이나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커뮤니티에 되게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에세이였죠. 그리고 뭐 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집어줬네. 맞아요. 자, 그러면 바뀐 프롬프트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새롭게 바뀐 1번 프롬프트 보면은 갑자기 Developing Leaders, 리더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Citizen, 시민, Challenge the Present, 현재의 어떤 문제를 도전하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Enrich the Future, 미래를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는 In your essay, share with us how you're prepared to contribute to these goals. 어떤 식으로 이런 목표에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으라는 건데 첫 줄만 들어도 되게 뭔가 추상적이죠. 광범하고, 네. 추상적이고 그런데요. 뒤에서 주는 예시가 사람들에 관한 걸 수도 있고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경험, aspiration, 미래를 향한 약간 야망, 꿈 이런 거 그게 어떻게 지금까지의 당신의 여정과 미래 계획을 쉐입했는지를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꽤 많은 부분 바뀐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죠. 그죠. 뭔가 봤을 때 되게 광범위해지고 네. 뭐 거의 뭐 사회에 기여를 하고 이런 걸 써야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막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저는 결국 그 본질을 좀 잊으면 안 되지 않을까. 결국 우리가 조금 더 강화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이 프롬프트에서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결국 컬리지 어드미션 에세이에서는 나를 좀 더 어필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전 거보다 광범위해졌음에도 저는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전 프롬프트에서는 커뮤니티와 belong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내가 조금 더 그 소속원으로서 그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하는 역할 물론 그것도 리더가 될 수도 있지만 뭔가 조금 더 서브 느낌이었다면 오히려 여기서는 challenge the present and enrich the future 이 파트가 조금 더 주도적이고 개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네, 이 부분이 이전 에세이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커뮤니티, 약간 공동체라는 어떤 한 지역적인 부분만을 다뤘다면은 이거는 좀 더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커뮤니티가 아니더라도 challenge the present하고 enrich the future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다면은 물론 이제 커뮤니티랑 연결해서 보여준다면 좋겠지만 조금 더 학생들한테 이 옵션의 범위를 넓혀준 것 같아요. 그 커뮤니티라는 거에 구애받지 않도록. 또 이제 학생에 따라서 사실 요즘에는 좀 다양성을 많이 이해하는 편이잖아요. 물론 당연히 이제 어떤 그룹에 소속돼서 그 뭐 사회생활도 해보고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가 될 수도 있고 요즘엔 또 너무 혼자 하는 거에도 그거를 존중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에세이를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그 부분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프롬프트 토대로 우리가 여기서 혹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단어 수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단어 수 300단어가 300단어. 생각보다 많이 짧거든요. 저희가 보통 에세이를 쓸 때 텔링보다는 쇼잉을 많이 하려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쇼잉의 단점은 이제 글자 수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쇼잉이랑 텔링을 밸런스 조절을 잘 해야 하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뭔가 내가 한 거 여러 가지 한 거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글자 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내용이 이제 좀 나열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써서 너무 막 레주메 그대로 쓴 것 같지 않고 네. 이게 왜 중요하게 내가 나열을 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또 생각해보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쇼잉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막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나 이 주제를 선택했는데 갑자기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근데 이게 300글자면 그런 얘기를 쓰기에는 확실히 좀 맞아요. 오히려 지장이 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좀 욕심을 조금씩 줄이면서 최대한 중요한 얘기만 딱 에센스만 딱딱딱 해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맞아요. 주의해야 될 점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로 또 넘어와서 내가 이제 어필을 하려면 그 메인 포커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메인 포커스. 권호쌤 혹시 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유연함 아닐까요? 유연함. 이제 유연함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텔링인데 그걸 이제 쇼잉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권호쌤 혹시 유연함 관련된 쇼잉으로? 에피소드 에피소드로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스케줄이 있는데 친구라던가 아니면은 고객분이 다른 어떤 뭐 약속을 잡고 싶다 했을 때 그 스케줄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모습을 에세이 녹여내서 제 유연함을 어필할 수도 있겠죠. 친구, 고객. 그러면 저는 또 거기서 나오는 게 약간 오히려 그런 친근함? 뭔가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것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런 그렇죠. 거지. 예. 메인 포커스를 잡되 부가적으로 좀 더 거기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필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스토리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결국 저희가 잠깐 큰 틀의 예시로 보여줬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개인적인 스토리가 많이 들어간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일 끝나고 원래는 야근이 있었는데 친구가 뭐 삼겹살을 그렇죠. 먹기로 해서 양해를 구하고 뭐 야근을 취소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죠 요즘에 뭐 이제 PT 뭐 레슨이 잡혀 있다든지 맞아요. 그런 것들 이런 거 써도 될까요? 근데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한 것 그러니까 같은데. 예시를 들자면 예시를 들자면. 유연함의 뭐 다양한 예시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런 예시 아무래도 일반적인 예시도 있겠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가진 배경 그리고 실제 겪었던 스토리들을 통해서 가져오면 좋아서 이런 걸 한번 저희가 프로파일 하나 뽑아가지고 한번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프로파일을 한 두 가지 정도 준비해 봤죠. 그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교육사부터 한번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방송부 하던 학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보통 방송부 하면 약간 언론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쵸. 학교 뭐 잡지라든지 매거진 이런 걸 해왔던 배경을 가진 학생이 있어요. 꿈이 약간 아나운서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사람들에게 뭔가 소식을 전하거나 아니면 약간 알려주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교회도 다녔다거나 이런 네네네. 식으로. 근데 이 친구 전공이 비즈니스예요. 이런 학생이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살려서 좀 그 이 에세이 프롬프트 1번 변화된 내용에 좀 더 맞춰서 쓸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 어떤 이슈를 도전해보고 해결한 부분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 비즈니스라는 전공과 완전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 비즈니스에서 다뤄지는 어떤 소양들이 있잖아요. 비즈니스면 당연히 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팀워크가 중요하고 플래닝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한 부분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학교 매거진을 통해서 어떤 학생들의 니즈를 좀 해결해주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좀 약간 시골 학교였다. 새로운 어떤 화장품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신제품이 어디서 출시해야 되는데 정보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알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학교 매거진을 통해서 정보를 공급해주고 그런 에피소드를 하나 넣어줘서 그럼 학생들 반응이 너무 좋았고 하면은 정보 전달에 대한 부분 그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쪽으로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비즈니스니까. 그렇죠. 물론 이게 학교 외적으로 커뮤니티적으로 되게 큰일을 한 건 아니지만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챌린지해서 해결했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서도 똑같이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대학 교육을 받고 나서 더 커진 그릇과 스킬셋으로 그 미래에 더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죠. 본인의 자리에서 이제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봤을 때는 그전 프롬프트에서 이제 쓰는 거가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포인트는 아까 로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상황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뭘 주도적으로 했는지 개인적인 스토리가 더 들어가는 게 좀 더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확실히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스토리들 좀 정리를 해두거나 아니면 뭐 저는 사실 일기 쓰는 것도 추천드리기는 해요. 혹시 지원하실 생각이 있다면 이제 그럼 그 일기 안에서 스토리도 뽑아올 수도 있고 일기 많이 써놓으면은 뽑을 그죠. 스토리 엄청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어필을 할 수 있고 또 1번에 답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포인트 방금 그 말씀하신 스토리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그전과 달라진 거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서 어떠한 상황을 만들었는지 물론 당연히 좋은 상황 이제 더 발전된 상황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확실히 들어놔야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프로파일은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엔 조금 이과 쪽으로 이과 해서 학생. 전공을 뉴로사이언스 뉴로사이언스. 이쪽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달리기를 좋아해서 러닝 크루 학교에서 이렇게 러닝 동아리를 하고 있고 디베이트 클럽 디베이크하고 네, 그래서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그 두 가지가 메인 활동이고 전공은 뭐 뉴로사이언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어떻게 한번 살려볼 수 있을까요? 1번 친구 활동 되게 많이 해요. 과학 공부도 해야 되고 뛰기도 해야 되고 그쵸. 디베이트도 해야 되고 맞아요. 와 이런 경우에 저는 다른 에세이 프롬프트를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더 개인적이고 약간 좀 외적인 거를 더 다루면은 다양한 측면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달리기가 메인이라기보다는 달리기가 약간 어떤 수단 그리고 메인 토픽은 사실 그 디베이트 클럽 안에서 일하는 일 이런 거죠. 첫 번째로 가져가야 될 포인트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환경 문제에 관해서 토론을 하는데 사실 환경 문제라는 게 정답이 있었다면 이미 해결이 됐을 텐데 지금 뭔가 해결이 되고 이러진 않는 상황이잖아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고 막 근거도 갖고 오고 막 리서치도 하고 이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제 또 디베이트 클럽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확실한 답을 얻고 싶은데 좀 애매하게 끝나거나 이 친구는 그거를 너무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이제 저희가 쇼잉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게 바로 해결되면 좋지만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뭔가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게 필요하겠죠.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달리기 시작한 거라고 약간 이러한 맥락을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아침에 갑자기 뛰다 보니까 막 러너스 하이도 오고 막 호흡도 잘 되고 하니까 뇌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이게 약간 전공 내용은 넣지 않더라도 뉴로사이언스라면은 한번 그래도 브레인이란 단어 한번 그죠. 그런 키워드를 한번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번 넣어주면 그런 식으로도 스토리 전개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이제 그 달리기를 하고 나서 머리가 맑아져서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 디베이트를 하는 이유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이 있냐 이런 식으로 약간 친구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친구들도 그거를 보고 너 말이 맞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 갑자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다 같이 뛰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약간 좀 더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도 넣을 수도 있고 건강하네요. 이런 스토리 안에서 내가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포인트를 살려서 쓰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하는 걸 더 좋아한다면 러닝 크루를 만들어서 뛰는 거를 더 메인으로 비중을 높여서 마무리를 해도 되고 오히려 뉴로사이언스에서의 나의 뭔가 영향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게 달리기를 하니까 머리가 맑아졌네? 왜 그렇지? 나는 그런 호기심을 어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스토리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그 재료를 갖고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내가 뭘 어필하고 싶은가 그 메인 포커스를 좀 찾아서 스토리를 구성하는 게 아마 에세이를 쓸 때 학생 본인을 어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결국 그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같은 스토리도 다르게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 좋지 않을까. 그죠. 좋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무게중심을 둠에 따라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뀌거나 아니면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려면 재료가 많아야 돼요. 맞아요. 저희 요리할 때도 재료가 많아야 음식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재료가 애초에 없으면 뭐 그냥 간장 계란밥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세이를 작업하기 전에 먼저 쭉 다 약간 브레인스토밍을 해두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브레인스토밍이 했던 내용 토대로 여기서 어필하고 싶은 포인트가 뭔가 정리를 해놓고 근데 이게 사실 말은 쉽기는 한데 사실 생각하는 게 어렵기는 하죠. 맞아요. 내가 겪었던 일들이 단편적으로 기억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강조를 하려면 좀 더 표현적으로 살리거나 문학적인 감성도 필요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부분이 어려울 텐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기 때 먼저 이렇게 에세이 프롬프트 변화된 거 나왔을 때 지원을 마무리하기까지는 기간이 있으니까 미리 작업하는 걸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맞아요. 자 지금까지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1번 변동 사항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저희가 뭐 에세이 리뷰도 하지만 간간히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상황이 있으면 사실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전 연도 또는 전 학기 요강을 보고 오해를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팔로우업해서 정보 전달 드릴 테니까요. 꾸준히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혹시나 뭐 다른 이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밑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코코로크 루크쌤 건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